1945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이태원에서 태어난 선우용녀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베테랑이자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79세의 그녀는 TBC 텔레비전의 댄서로서의 초기 시절부터 순풍산 부인과 넌 사랑이야와 같은 드라마에서의 기억에 남는 역할까지 50년이 넘는 예술 활동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970년 김세명과 결혼하여 201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한 선우용녀는 두 자녀 최연재와 김종욱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이자 회복력, 연민, 가족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와 스크린의 화려함 뒤에는 그녀의 인생이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순간들로 가득 찬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선우용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그녀의 직장 생활, 성취를 향한 그녀의 추구, 그녀의 사랑과 결혼, 그녀의 재산, 그녀의 딸 최연재가 어머니의 슬픔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여성의 여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볼 것입니다. 선우용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남편 김세명이 병마와 싸우다 2014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세명은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았고 건강이 악화되는 남편을 돌보느라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24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남편이 점차 기억을 잃고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면서 무력감을 느낀 날도 있었지만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끈기 있게 그의 곁에 머물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러한 슬픔은 상실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워커힐 호텔로 도피했던 시절부터 함께 집을 짓던 시절까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매일 밤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죽음으로 그녀는 자신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대중 앞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8형제 중 장녀였던 그녀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짊어졌고 빚이 많았던 김 씨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칠 때가 있었지만 온 가족이 그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의 사랑과 책임감,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 덕분에 그녀는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고 항상 미소와 낙관주의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우용녀의 경력은 젊은 댄서에서 사랑받는 여배우 그리고 중매 사업가로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태원에서 태어났으며 대가족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클래식 발레리나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1965년 TBC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운명의 장난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댄서로 데뷔한 그녀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66년에 연기자로 데뷔하여 50년이 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우용녀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당시 그녀는 한국 TV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연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트콤 순풍산 부인과 1998, 2000에서 오미선 역을 맡아 모든 한국 가정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하면서도 감성적인 연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004년작 You Can't Stop Love에서 주인공의 어머니 역을, 2010년작 Evaporation에서 강한 의지를 가진 아내 역을 맡아 TV 드라마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외에도 2004년작 등의 영화에도 출연하여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0년에 그녀는 매칭 회사인 레드힐스의 COE게이가 되어 자신의 명성과 매력을 활용해 커플들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보령해 양머드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용녀의 경력은 좌절과 도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2012년에 그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중매 회사인 레드힐스와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단지 홍보 역할에 관여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으로 그녀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오해로 인해 부끄럽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소송으로 인해 연예계에서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그녀가 참여한 일부 TV 프로젝트, 2008년 단편 영화 등가 예상했던 시청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역할에 많은 정성을 쏟았지만 관객들의 무관심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선우용녀의 경력적 노력은 그녀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업계 초창기에는 완벽한 외모 없이는 여성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164cm로 전통적인 역할에 비해 너무 크다는 비판을 종종 받았지만 그녀는 이를 장점으로 삼아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춤이나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한 적도 있고 감독에게서 혹독한 비판을 받을 때마다 분장실에서 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울게 만든 한 가지 순간은 1998년 순풍산 부인과가 현상으로 떠올랐을 때였다. 그녀는 촬영장에 서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에 울었다. 또 다른 한 번은 2019년 딸 최연재와 함께 슈가맨3의 게스트로 초대되었을 때 그녀는 딸이 관객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울었는데 가족과 직업을 위해 희생한 것이 마침내 보상받았다는 느낌이었다. 그녀를 감동시킨 또 다른 노력은 딸 최연재를 임신한 채로 일하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결혼 전 임신을 한 한국 최초의 연예인 중 한 명인 그녀는 사회와 가족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 울었다고 했지만 김세명 부부는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임신 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임신한 배를 감추고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그녀는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껴 울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그녀가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에 항상 감동하는 그녀의 예민한 마음도 보여줍니다. 선우용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돈뿐만 아니라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연예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결혼과 연령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결혼 전 임신을 한 여성으로서 그녀는 가혹한 심판을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여성들이 마음에 충실하게 살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그녀는 사회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삶을 최대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레드힐스의 COEO가 되는 것도 이러한 목표의 일부입니다. 선우용녀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전통 예술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그녀는 한국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보령해 양머드 박람회 등 문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강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나
TV쇼를 제작하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워크숍이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연기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도이지만 채식주의자이며 모든 행동에서 연민을 실천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여배우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우용녀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장이다. 그녀는 1960년대 후반 젊은 무용수 시절에 1935년생 사업가 김세명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의 가족, 특히 부모님은 김 씨가 빚이 많고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여겨져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김 씨와 함께 워커힐 호텔로 도피했고 결혼하기 전에 딸 최연재를 임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1970년 결혼해 최연재와 김종욱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40년 이상 지속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희생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선우용녀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초기 몇 년간의 재정적 압박입니다. 김 씨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녀는 빚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칠 때가 있었지만 남편을 비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받을 수 있어서 축복받은 사람이고 자신은 할 수 있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가장 깊은 슬픔은 그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은 후인 노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병을 돌보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었고 특히 그가 그녀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그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볼 때면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곁에 머물며 불교 경전을 읽고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14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남았고 그녀는 조용한 순간에도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선우용